최근에 5.18에 대한 폄훼나 비난을 처벌하겠다라고 민주당과 평화당 의원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저 가소로운 일이라고 봐요. 5.18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 폄하하는 부분에 대한 처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한국이 중국과 같은 한마디로 이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탄압 국가로 가게 되고 북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표를 보니까요, 문정권의 국민의 이 자유화에 대한 이 평가 기준들 몇 가지가 있죠. 낙태, 성매매, 뭐 인터넷 통제, 무슨 포르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세계에 아마 거의 모든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 최악의 금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최저임금도 금지, 예? 정부가 정해서 딱 찍어주고 처벌하고, 그 다음에 주 52시간 이상도 금지, 암호화폐도 금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동도 금지,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말할 권리까지도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5.18 망언이라고 하면서 지난주부터 난리들인데, 자,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할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을 평화당의 천정배가 발의했는데, 그 발의한 내용이 5.18만 가지고 처벌하겠다 하니까 저들도 너무 심하다 생각했는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이렇게 내면서 그 속에 5.18을 처벌하도록 지금 만드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를 차단 처벌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그동안 5.18 왜곡 폄훼는 정보통신망 속에 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개정법을 내면서 이제 5.18 부분을 그 속에 넣어가지고 처벌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저는 5.18 왜곡 날조 정보가 5.18 민주화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에 대한 왜곡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5.18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아 그 유통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포함시켜 5.18 관련 가짜 뉴스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삭제, 차단토록 했다는 겁니다. 자, 5.18 민주화 유공자를 공개하라는 부분이 폄훼고 왜곡이고 비난 날조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6.25 북의 남침에 의한 6.25 전쟁을 한국의 종북 좌파나 민주당, 평화당의 국회의원들이 왜곡 날조한 것은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을 왜곡 날조한 건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왜곡 날조한 것은 없습니까? 당신들은 과거 보수 세력이 집권하던 기간에 벌어진 숱한 긍정적인 요인도 왜곡 날조해서 폄하하고 오히려 그런 민족사적 비극을 저지른 김일성의 공산당 쪽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해왔고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도 왜곡 날조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처벌한다라고 만약에 보수 정권이 잡아서 하면 당신들은 어떡할 겁니까? 당신들은 그거하고 5.18이 같느냐? 5.18도 비극이지만은요, 그때 공식적인 사망자나 실종자가 200명을 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국민 수백만이 죽고 다치고 이산가족이 된 6.25에 대해서 왜곡 날조는 또 국가를 세운다고 수천 명이 죽어간 각종 폭동이고 학살로
대한민국 남한만의 단독 민주정권 수립에 대해서는 왜 왜곡 날조 폄하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통진당에 대해서 왜곡 날조 폄하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 가지고 당신들이 그걸 처벌하겠다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존경해야 될, 또 존중해야 될 어떤 가치는요, 협박과 처벌을 통해서 공갈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서 5.18만 아니라 민주화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고 그 사유도 공개하고 또 보수 세력이 덕을 본 모든 유공자들도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전 유공자를 공개해서 까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천정배는 온라인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유통을 그러니까 비난하는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여기에 16명이 공동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 안에 5.18 관련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5.18 왜곡 폐매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 시도와는 좀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 부인하거나 피해자와 유족 관련 단체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범죄 행위로 규정해 징역 및 벌금을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박강원 의원 등이 냈죠. 또 이외에도 지금 여러 건의 민주당, 평화당에서 이런 법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이제 넘어서 온라인상에서도 그걸 관련 글들을 전부 비판해서 삭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18 논란에 유튜버 가짜 뉴스 삭제 거듭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유튜버들이 세금을 내니 안 내니 하면서 전면적인 단속에 들어가고 국세청이 세금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넘어서서요.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옛날에는 가짜 뉴스라고 부르더니만 요즘은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부릅니다. 이 대책특위는 5.18과 관련해 12개 유튜버 채널에 65건에 대한 통신심의 신청을 접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심의를 신청한 영상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58건과 5.18 유공자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6건 등 5.18과 관련된 65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원 최고위원은 자체 분석 결과 포털과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5.18 허위 조작 정보 80% 이상의 출처가 유튜브 채널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밝혔고, 작년에도 10월에도 문재인을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 구글 측에 104건을 삭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지요. 자, 이 정권이 지금 권력기관의 수장들을 지난 금요일 날 청와대로 불러들어서 문의 직접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검경, 국정원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권력기관이 일제 칼산 순사에서 벗어나야 된다. 국민의 공포 대상이었다. 지금 사실은 문재인 때 권력기관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너무 정권의 눈치를 보고 탄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 들어 여기서 웃기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 유착 등의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 이명박 정권이 현직에 있을 때 MB가 우리 정권은 원천적으로 이 비리가 없는 깨끗한 정권이다 말했다가
웃음거리가 된 것은 애교에 불과합니다.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국정원, 법무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힘을 모아 개혁 법제화의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을 통한 제도적 개혁으로 가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다.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가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너네들 좀 늘어지지 말고 옛날처럼 늘어지지 말고 다시 열심히 처음 정신으로 부지런히 야당과 권력에 도전하는 놈들을 비판하는 놈들을 두들겨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질문검열사회라고 조선일보 칼럼이 실렸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답변을 거부당한 채 유령처럼 허공에 떠다닌다. 공인은 국민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 불리하다고 질문을 묵살하면 사회는 답변 결핍증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이 사회에 지금 답변이 없이 떠도는 질문 중에 하나는 멀리 목포까지 기자들을 불러놓고 잘난 듯이 이렇게 떠들어댔던 손혜원이 부친의 유공자 선정 과정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 누구나 봐도 석연찮은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국회의원이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왜 손혜원의 아버지가 될 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는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표창하지 않는 이 규칙이 깨어졌는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있죠. 11억 빌려가지고 7억 1천만 원으로 집 사라고 재단에 넘겨주고 목포에 사라고 남은 돈은 3억 9천은 어디에 갔느냐니까 그것도 검찰에 가서 답하겠다 했습니다. 자, 그 돈과 문재인 부부의 홍원동 빌라 돈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이 거기 간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또 남한테는 질문을 잘해서 팩트 체크 잘하기로 유명한 또 기습적 질문 잘하기로 유명한 손석희는 과천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과 관련해서 10명의 대형 로펌의 변호사 10명의 구성을 통해서 긴 싸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조리 있는 말로 답하면 될 일을 가지고 옆에 누가 탔다 안 탔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될 일을 가지고 자 이제 사법적인 절차로 떨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실체적 진실은 귀신만이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어디로 왜 갔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청와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급박만 했고 공갈만 했습니다. 책임을 묻더라도 답변은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민도 자녀 교육도 아니라고 20개씩 답변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나머지 18가지 가능성에 대한 각종 루머가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추측이 빈틈을 채우게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홍보 전략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한 아마존의 베조스가 자신의 무슨 불륜이나 이혼 관련 부분에 스캔들에 업무가 있다라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애측하고 트럼프하고 베조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트럼프와 가까운 언론이 그걸 다뤘다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칼 자르듯이 잘 대응을 했다 해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문재인 본인한테서 이런 문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는 작년에 아르헨티나 G20 갔다 오면서 뉴질랜드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당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려는 기자들에게 이 외교 문제만 물으라고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 질문과 답변을 할 때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가진 공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 질문이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내가 듣기 싫거나 불리한 질문은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질문만 들으라 하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지하로 모든 소문들이 돌게 되고 소문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전두환에 대한 소문의 사회, 얼마나 전두환에 대한 전설적인 소문들이 사회에 파다했는가. 자, 군사적으로 총칼로도 그 소문을 단속할 수 없었고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칼찬 일제 순사 시대로 몰고 간다. 3.1절이 지금 이번에 100주년인데 이 사회가 칼찬 순사 시대로 해기해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이 말했지만은 결국은 그 말이 검찰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라고 요구한 문재인이 입맛에 맞는 인사로 정치 검사들을 대거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손혜원 수사를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옮기고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태도, 김태우 수사에 대한 태도, 김경수에 대한 태도 등에 전부 칼찬 순사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고무줄을 당기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문재인 스스로가 이 부정을 통한 긍정을 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강한 정보 경찰들을 이제 수사권까지 주게 되면 이들이 일제 버금가는 칼찬 순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설치고 다니면서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검찰은 지금 주문받고 있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 제대로 저항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평검사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하다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말했을 때 결국 평검사들은 첫 노무현의 검찰 인사 이후에 참여정부에서 과연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 줄지 의심스럽다라고 노무현 앞에 따졌고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것은 권력이라는 의미로 김용종 검사는 노 대통령도 당선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냐고 폭로하니까 노무현이 당시 막가르다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검찰을 깨끗하게 한마디로 칼찬 순사 시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은 이 타이밍, 즉 문재인 부부가 김경수의 구속 이후에 수사 대상이다, 수사 받아라, 그 부부를 대상으로 특검하고 국정조사하자라는 대목에 국정원, 검찰, 경찰을 불러가지고 개편을 가지고 또 이 세 기관에 목줄을 쥐고 말 잘 듣는 놈한테 먹이 하나 더 주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와중에 환경부 전 김은경 장관의 전용 폴더에서 검찰이 압수한 내용입니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런 보도가 지금 언론에 터졌는데 이 부분이 별로 화제가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서울 동부지검이 김태우 사건으로 이 문제가 환경부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화제가 됐지요. 그래서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감사관 컴퓨터에서 장관 전용 폴더를 이렇게 발견했고 그 안에 산하기관 임원 조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다수 나왔고 그 속에는 사표를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 중에는 환경부가 사표 종용에 반발하는 환경공단 임원에 대해 개인 비위 혐의로 고발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이런 내용을 입수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표적 감사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김 전 장관도 수차례 이와 관련해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즉 장관이 환경부 표적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 감사 내용을 보고받았고 후속 지시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진술 과정에서 이런 말을 듣고 지난달 말에 김 전 장관 자택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김 전 장관은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은 과거 박 정권의 블랙리스트 문제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사법농단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이렇게 선고케 했습니다. 정권 희대의 위선으로요, 공포 공안 통치를 해가겠다. 법률을 고치고 이 문파 국회의원들은 더 나아가서 가짜 뉴스 단속을 하고 인터넷 야동 핑계 대서 지금 인터넷도 검색 추적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주 마음 놓고 검경 국정원을 보고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풀어서 국민들을 자기 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게 확인이 됐습니다.